잘 지내셨나요? 오늘 뭐 제일 큰 이슈가 아마 네, 그 이재명 씨 얘기. 소리 잘 들리시나요? 아지님, 네, 안녕하세요. 누텔라도 안녕. 오늘은 잔치국수 맛있게 먹었어요. 네, 김용호 부장님도 방송하면서 잔치국수 드시는데 필리핀에서도 잔치국수를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한국 식당이 없어갖고 잔치국수를 못 먹네요. 또 아디님이 항상 누텔라한테 인사를 하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누텔라 지금 널브러져서 자고 있습니다. 항상 방송할 때면 이제 저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예, 조용히 그래도 애가 매너가 있어갖고요 착해 조용히 저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배가 고프면 이제 와서 제 손을 깨물면서 나가자 먹을 거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지금 아주 오후에 그 국회에서 그 투표 생중계를 하고 뭐 결과를 하고 뭐 완전히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화요일 날 이미 그 이재명의 운이 다했다. 제가 이제 비교를 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조폭과 이명희님 반갑습니다. 예, 화요일 날 방송에서 이 조폭과 좌파의 비슷한 점도 있지만 명확하게 다른 점도 있다.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른 점이 뭐라고 그랬죠? 좌파는 조폭은 의리를 중시하지만 좌파는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 이재명 씨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좌파 족보가 없다는 거죠. 그게 그 이재명 씨의 어, 가장 그 결정적인 그 문제점이죠. 그래서 또 이제 그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조폭은 그 두목 그 뭐 똑똑하고 좀 머리 있는 두목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움직일 수 있지만 그 좌파들은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인다고 조직으로. 예. 그래서 그 이재명의 그 승승장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고등학교 때 그 일반 학교를 못 다녀서 검정고시로 중학교 학력, 고등학교 학력을 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밑바닥으로 생각하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바닥이다 하고 스타트를 했는데 계속 승승장구로 법대 들어가서 사시 합격해서 변호사 되고 그 다음에 성남시장도 2번 했고 그 이후로 또 경기도지사 했고 이렇게 계속 승승장구로 올라가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뭐 대장동, 백현동을 그 성남시장 시절에 그걸 통해서 또그 수천억의 현금을 확보하고 그래서 이 대권을 향해서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서 한번 이 나라를 흔들어 보리라 이런 야망을 갖고 했는데 이재명한테는 조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직을 뭘 활용을 했냐
민주당이라는 그 좌파를 내가 발판으로 삼아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보겠다. 이런 플랜으로 왔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네. 에베네셀님 반갑습니다. 김보통님 안녕하세요. 제가 화요일 날 얘기했던 거를 잠깐 지금 정리해서 오늘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은 운이 다했다. 그리고 좌파의 리더십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 이재명을 버렸다. 그렇게 제가 화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이 자기가 수천억의 현금이 있고 또 약간 뭐 조폭 개념으로 그냥 측근 호위대 몇 사람, 제가 국회의원 중 한 10여 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호위대 몇 사람 정도 확실하게 잡으면 뭐 그 가운데는 뭐 송영길도 있고 정청래도 있고 뭐 고민정도 있고 뭐 계속 이렇게 그 언론에 나와서 이재명을 호위해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 하면 자기가 좌파 정당인 민주당을 발판으로 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램램님 안녕하세요. 매일 방송 너무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주 큰 오해다. 이재명은 정말 좌파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 그 좌파가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고 쉽게 무너지는 좌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좌파는 그 족보를 중시하고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그 세팅이 된 게 아니라 30년, 40년, 최소 30년, 40년의 오랜 기간 동안 세뇌하고 시스템을 닦고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좌파 계열이 하나가 아니라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 따라잡기 할 때 이제 크게 나누면 7가지의 좌파 흐름이 있다. 거기에는 뭐 종북좌파, 종북좌파도 있고 뭐 법원 쪽에 김명수를 대표하는 그 법원 쪽 라인 그 인권법 연구회 그쪽 라인도 있고 뭐 민노총 라인도 있고 전교조 라인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연예계 쪽 라인도 있고 시민단체 라인도 있고 그래서 7개 영역을 계속 지금 하나씩 그 뜯어보면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씨가 돈만 있으면 자기가 좌파를 흔들 수 있다. 거머쥘 수 있다.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근데 그럴 뻔했죠, 사실은. 예. 왜냐하면 제가 화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0.73%, 1%도 아니고 대선의 결과를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0.73%. 예.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 그 오늘도 역시 그 이재명이 이제 운이 다했다. 정말 이재명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던 현금을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동안 뭐 많이 쏟아붓고 그러니까 송영길도 넘어오고 뭐 이렇게 다 넘어온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말한 대로 송영길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번에. 송영길이 아니었으면 이낙연이 후보로 될 수 있었다. 근데 송영길이 그걸 그냥 4-4-5입식으로 딱 잘라갖고 이재명이 대선 후보입니다. 이렇게 그냥 당대표의 권한으로 그렇게 깔아뭉갰죠. 그러고 또 이번에 그 이후에 자기 지역구도 물려주고 국회의원 만들고 또 당대표 만들고.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돈이 아니겠느냐. 왜? 제가 그 마지막 시대를 지배하는 4개의 신 중에 왕중왕을 가리면 만몬신이다. 돈의 신. 예.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오늘도 확실히 그러니까 그렇게 뿌리고도 대선에서 아주 박빙으로 졌단 말이에요. 이재명이 0.73%. 마찬가지야. 오늘도 일종의 이게 투표잖아. 일종의 이제 국회의원들 사이에 이제 투표인데
이재명이 뭐 단식도 하고, 뭐 병원에 가갖고까지 단식을 하고, 뭐 온갖, 심지어는 어제 그냥 대놓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거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부결시켜달라고. 예. 그러면서 그냥 대놓고 하소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정말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결과 헤드라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 찬성 149, 반대 136, 기권 무효 10표.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민주당 29명 이탈표 추정. 이게 왜 29명이 왜 중요하냐면 가결 정족수에서 한 표가 더 나왔다. 한 표가. 그러니까 이게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0.73%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그 대통령 떨어질 때 떨어졌잖아. 정말 박빙으로.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은 거야. 이 체포 동의안 가결이 한 표 차이로 한 표 차이로 이게 가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갈량 제갈공명이 그 명언을 했다고. 일은 사람이 꿈이지만 그걸 이루는 건 누가 이룬다고요? 하늘이 이룬다. 하늘이. 제가 그 학생들 컨설팅 할 때 네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시험은 보지만 그 점수가 A냐 B냐 C냐는 교수 마음이야. 교수가 정하는 거야.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화요일날 MBA. 저는 당연히 A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C가 나왔다고 리포트가. 그러니까 역시 이제 이재명의 운은 다 한 거야. 그리고 좌파의 리더십들이 이재명을 결국은 버린 겁니다. 제가 화요일 날 일찌감치 얘기했습니다. 이미 결정을 했다고. 좌파의 리더십들은 결정을 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한 표 차이로 이재명이 한 표 차이로 아주 쓴 고배를 마셨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는 여러분이 뭐 다 아시고 그 여러 가지 설명을 했잖아요. 뭐 KNL에서 방금 전에 김영호 부장님도 이러저런 설명을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이 원리가 성공의 원리가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걸 지배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 이재명 재판이 이제 통과가 됐고, 뭐 누가 어떻고 누가 저떻고 이런 거는 다 이제 기사를 봐서 아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더라 방송에서는 제가 그랬죠. 아니 왜 유튜브를 1시간씩 보고 있냐고. 그런 거 보려면 그냥 인터넷 검색해 보면 2, 3분이면은 다 얻어요. 그런 정보들은.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1시간을 이렇더라 방송을 보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제 다 내 인생에도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자꾸 훈련하다 보면 이 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는 그 노력이 있잖아요. 그걸 자꾸 하다 보면 내 인생의 품질이 높아진다는 거야. 왜? 남들보다 내가 먼저 볼 수 있으니까. 어떤 시그널이 있거든요. 남들보다 먼저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성공할 확률이 많다.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이번 사건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했다는 거.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에서 있다가 처음으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서울에 올라온 이유는 뭐냐면 9.19
평화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자 올라온 겁니다. 서울에 올라온 이유는. 그런데 이제 이것 기념식에 참석하기 전에 그 이재명의 병원에 가갖고 먼저 이재명을 만나고 그 다음에 기념식을 참석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장소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병원, 문재인과 이재명이 같이 있던 병원. 여러분 거기 우리야 뭐 옆에 같이 배석을 안 했으니까 모르죠. 하지만 그냥 언론에 나와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하고 문재인이 그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제가 그 언론에서 어떤 얘기를 했나 이런 거를 보니까 결국은 뭐 그거더라고요. 단식 그만하세요. 이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재인이 이재명 병원 가서 한 얘기는 단식 그만하세요. 이거거든요. 만약에 문재인이 뭔가 좀 그 시그널을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김명수 때 얘기했습니다. 김명수가 그 최강욱 날린 그 사건, 그거는 최강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명수의 메시지가 중요했다. 이 좌파들이 이 메시지, 그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좌파들의 시그널. 예. 그러니까 김어준 방송에서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있던 그 좌파들이 이번에는 김건희구나. 그럼 김건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이번엔 누구구나. 또 누구를 집중적으로 이 시그널이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문재인이 만약에 시그널을 그 이재명을 살릴 시그널을 보내려 했으면 어떻게 보냈으면 될까요? 문재인이 만약에 이재명을 정말 살리려는 의지가 있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단식 그만두세요.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한마디만 했으면 될 것 같아. 그게 뭐 어떤 식의 얘기냐면, 민주당 여러분, 우리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이 검찰 독재 정권을 다도합시다. 이 얼마나 간단한 문장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잖아. 심플하잖아. 근데 그 핵심에 누가 있어?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걔네들은 항상 윤석열 정부를 갖다가 독재 검찰 정권이라고 그러잖아. 검찰 독재라고 그러잖아, 맨날. 그러니까 검찰 독재 정권을 까부숩시다. 예. 동화책님, 정치 시사도 최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20년 동안 훈련한 그 패러다임 갖고 이번 사건을 한번 재해석을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문재인이 이재명을 살리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병원에서 그 메시지만 하나 던졌어요. 그 짧은 문장.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똘 뭉쳐서 우리가 검찰 독재 정권,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립시다. 대항합시다. 뭐 이런 어떤 짧은 메시지만 그냥 하나 툭 흘렸어도 그게 기자가 됐건 뭐 관련자가 됐건 해서 그게 헤드라인만 딱 나왔어도 이게 이제 시그널이라는 거죠. 문재인은 지금 이명박을 보호하라는 거구나. 그럼 이제 문재인의 추종자와 그 좌파 추종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열심히 그 시그널에 따라서 행동을 했겠지. 근데 없었어. 뭐만 있었냐고요? 단식 그만두세요. 마치 이게 어떻게 들렸냐면 저한테는
제가 그것도 관심 있게 봤죠. 도대체 무슨 말을 했나 했더니 그냥 얘기한 거는 딱 그거야. 단식 그만두세요. 예.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들었어요? 그 문재인이 이재명한테 단식 그만두세요를 어떻게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 아니 어차피 좌파에서 이미 버렸고 이제 다 끝났는데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 아니 감옥 들어가려면 그래도 좀 몸은 추스리고 건강을 좀 추스린 상태에서 감옥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그 느낌이? 정말 그 얘기 듣고 제가 웃었습니다. 문재인이 기껏 한다는 얘기가 단식 그만하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소가 있잖아요. 문재인의 두 번째 장소. 그게 뭐라고요? 9.19 평화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자 그때 문재인이 한 얘기가 이겁니다. 이제 그 기사를 보니까 핵심이 이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재인이 그 9.19 선언에서 그 스피커로 한 핵심 내용은 구시대적이고 대결적인 냉전 이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 이어 달리기는 장시간 중단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남북 관계는 파탄나고 평화 대신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 이런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핵심 메시지거든요. 어, 예, 관숙리님 안녕하세요. 예, 드디어 구속 시원합니다. 아니 저도 오늘 김영호 부장님이 방송에서 뭐 잔치국수 먹으면서 방송했잖아요. 저도 잔치국수를 먹으면서 방송을 해야 될 텐데 이 필리핀에는 잔치국수가 없어요. 저희 동네에는 이게 필리핀 지역이라서 잔치국수를 하는 데가 없어. 뭐 시킬 수도 없어 잔치국수를. 아쉽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하고 같이 잔치국수를 먹는다 생각하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재인이 9.19 그 기념 행사에서 한 내용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네.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구시대적이고 대결적인 냉전 이념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명확하게 구분하잖아요. 네, 한미일 동맹,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그 어제 그 북한하고 러시아 그 만난 걸로 통해서 러시아에도 경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경고했어요? 좌시하지 않을 거다. 아주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까지. 북한은 뭐 북한뿐만이 아니라 러시아까지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이렇게 배심으로 그 퉁퉁한 배심으로 좌시하지 않겠다. 엄청 센 그 외교적인 발언이죠. 자, 그렇게 자꾸 냉전식으로 좌우를 갈라버리면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 이어달리기는 장시간 중단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남북 관계는 파탄이 된다. 그리고 평화 대신 군사적 긴장감만 높아진다. 그러니까 흔히들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하고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 이런 게 조작된 거라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 메인 스피커로서 9.19 기념식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오전에 이거 시작하기 전에 참석하기 전에 병원 다녀왔습니다. 이재명 만난 거 사진도 다 찍혔어요. 그래서 속보로 떴습니다. 문재인이 이재명을 만났다. 이렇게 속보가 떴습니다. 어, 아, 아, 구님 쌀국수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예, 쌀국수 잘 먹겠습니다. 찾아봐야겠네, 쌀국수 어디 사는지. 군님 덕분에. 그러니까, 오늘 정말, 기쁜 날이죠. 기쁜 날입니다. 하지만 제가 화요일 날 이미 얘기했습니다. 좌파 리더십이 이재명을 버렸다. 결정했다. 이미 결론이 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전에 병원 가서도 단식 그만하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똘 뭉쳐서 우리 검찰 독재 정권을 저항합시다. 이런 메시지가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9.19 그 연설하는 중에도 이재명 얘기는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게 남북 관계하고 뭐 무슨 이어달리기하고 이게 다 누구 얘기예요? 자기 얘기야. 문재인 얘기. 그 이어달리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우리가 왜 김대중, 예? 대표적인 좌파 정권,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이 정권의 이어달리기라는 거지. 자, 김대중 정권 때 수조를 퍼줬습니다. 이건 뭐 너무 잘 아는 그거잖아요. 예? 예, 김 부통령. 경제를 잘한 좌파 정부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얘 좀 착각한다니까. 경제 다 말아먹어. 제가 그랬잖아요. 노무현 때 너무 성질난 일이 뭐냐. 예? 그때 제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는 다 피크치고 막 경제 팡팡 돌아가고 돈 엄청 많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만 바닥을 끼고 있었다고. 너무 성질났다고 그때. 예. 문재인 5년 동안 완전 경제 다 파탄 났잖아. 근데 문재인은 이게 이제 자기 안에 갇혀 사는 거야. 자기 안에. 이게 그 김대중, 그 노무현, 또 문재인 요렇게 좌파 정권 이어오는 게 경제가 굉장히 잘 돌아갔고 심지어는 이 안보도 굉장히 북한하고 대화가 잘 됐다. 요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뭐 최근에 그 뭐죠 김미화가 어느 방송을 보니까 뭐 김미화가 뭐 우파로 전향해갖고 뭐 박근혜 대통령을 붙잡고 펑펑 울었다. 저는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좌파 연구를 많이 했다고. 좌파들은 어릴 때부터 이게 세뇌 교육을 받아요. 어릴 때부터. 내가 그랬잖아요. 좌파의 역사는 최소 30년, 40년 동안 완전히 시스템으로 교육을 시켜서 오늘날의 그 조직을 형성했다고. 아니, 그 3, 40년을 갖다가 시스템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획학해갖고, 아이고, 저 속았어요. 무슨 민주당에 속았어요. 알고 보니까 우파할래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90%는 불가능하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한 10%는 그럴 수 있는데, 90%는 불가능하다. 제가 이거를 어디서 또 경험을 했냐면요. 여러분 왜 종교마다 이단이 있잖아요. 기독교에도 이단이 있고 불교에도 이단이 있고 카톨릭에도 이단이 있거든요. 예. 이단이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어, 이게, 이게 기독교식으로 얘기하자면 다 성경 구조를 인용하긴 인용하는데 이제 자기 그 논리를 미리 정해놓고 자기 논리를 미리 정해놓고 이제 성경 구조를 짜맞추기 하는 그게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 들으면 알만한 그 아주 대표적인 한국의 이단이 있습니다. 기독교계. 그 사위가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 장인이 그 초창기에 그 셋업한 멤버래. 그 이단을 그 교주하고 같이 셋업한 멤버래. 근데 꼭 한번 만나달라는 거야. 그 자기 장인을. 지금은 이제 교주하고 싸워갖고 나왔대.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좋으니까 결국 왜 싸웠겠어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싸우고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만났어요. 장인하고 장모님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성경이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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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딱 찍고 가는데 제가 뭐 이번 만나고 한 번 더 만나다 또 만나 그래서 몇 번을 계속 만났어요. 제가 딱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아 이게 너무 오랜 기간 이단 쪽으로 학습이 돼 갖고 이 패러다임이 안 돌아와. 내가 뭐 성경 구절 다 찾아주면서 논리를 이렇게 해도 이 패러다임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좌파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절대 우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은 그런 자기 틀에 갇혀갖고 동화책님 정치 예언 그 뭐 예언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보는 훈련을 하다 보면 그게 딱 이렇게 필이 온다니까요. 예, 그게 불교에선 대오각성이라고 그 깨달음이와 큰 깨달음이와 좌파 리더십이 이재명을 버렸구나 이게 깨달음이와 대오각성이와 동화책님 공부 많이 하신 분이 다르네요. 예, 감사합니다. 램램님 2단 끝이 다름. 예, 성경으로 시작하나 끝은 나를 믿어라. 예, 그렇죠. 그러고 이제 2단이 항상 그 귀결되는 게 돈이 집 팔고 들어와라. 이제 공동체 생활하자. 결론은 다 그렇게 갑니다. 예, 결론은 이제 돈 끌어 모으는 게 2단의 특기죠. 그래서 2단들이요. 엄청 돈들이 많아요. 예, 어느 나라건 이 필리핀도 2단이 있거든요. 예, 엄청 돈이 많아요. 막 정치인들이 막 선거 때만 되면 쫙 엎드려 뽑아주세요. 이렇게 쫙 엎드려. 그게 필리핀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 알아. 네, 구님 역사 교과서도요.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이 이재명을 살릴 생각이 있었으면 이, 이 연설을 할 때, 9.19 그 5주년 기념 연설을 할 때 한 번이라도 언급을 해줬어야지, 이재명을. 이재명의 이자도 없었어. 이재명의 이자도 없고, 다 자기. 그러니까 문재인은 아직도 이 자기 정치를 못 버린 거야. 되게 우리가 이제 대통령 물러서면 되게 이제 다 이게 물려주고, 좌파면 이제 좌파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우파면 우파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자긴 그냥 이렇게 뭐 고문이나 이렇게 그냥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보통 일반적인 그 상황이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본인이 실물 정치에 관여를 하고 싶은 것 같아. 왜냐면 내용이 그래, 내용이. 어. 이미 대통령 그만둔 지 한 2년 정도 되는데도 이 내용을 보면 아직도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것 같아. 뉘앙스가. 네. 그러니까 그 한쪽 계보, 문재인도 좌파의 한쪽 계보죠. 네. 이 문재인 계보에서 이재명을 구원하겠다, 보호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전혀 없었다. 그 다음에, 오늘 누구죠? 그, 원내대표가 누구야? 갑자기 뭐죠? 원내대표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 여러분, 혹시 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원. 박광원이 오늘 오후가 이제 투표인데, 박광원이 이제 오전에 병원을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박광원도 거기서 도대체 병원 가서 무슨 얘기를 했나? 그랬더니 그냥
똑같아. 이재명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 단식 그만두세요. 단식 그만두세요. 꼭 이게 어떻게 들린다고요? 아니 이제 감옥 가려면 체력이 필요할 텐데 단식 그만두시고 좀 몸보신 그 감옥 가기 전에 몸보신 좀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박광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단식 그만두세요. 예를 들어서 박광원이 정말 그 이재명을 지키려고 했으면 어떤 메시지를 던졌을까요? 아주 긴박하잖아요. 오후에 투표야. 자, 오전이야. 그러면 뭐 단식 그만두세요. 이 메시지 갖고 이게 결집이 될까요? 어떻게 메시지를 던졌을까요? 박광원. 아니 이렇게 던졌겠지. 이재명 대표님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십시오. 예, 확실히 부결입니다. 저희가 의기투합해서 민주당 그 모든 국회의원들이 의기투합해서 확실히 부결시키겠습니다. 아니 이런 결기를 그 메시지를 던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결기의 메시지? 네? 박강원이. 근데 박강원이 그냥 가서 한 얘기는 문재인하고 똑같이 단식 그만두세요. 단식 그만두세요. 건강 생각해서 단식 그만두세요. 이 얘기하고 그냥 와버렸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문재인, 박강원 아무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결정적으로 힘들겠다. 이게 통과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국힘은요. 이 체포한 동의 통과시키는 거를 당론으로 결정을 했어. 이게 당론으로 결정하고 안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당론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내가 반대표를 던지면 어떻게 되죠? 당에 대한 배신자가 되잖아. 당에 대한 배신자가 되는 거야. 근데 희한하게 민주당은 당론으로 결정을 안 했어. 부결하자는 거를 당론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을 지키려면 그걸 해야 되는데 당론으로 결정을 안 했어. 그러면 설사 내가 배신표를 던지더라도 내가 민주당에 배신한 거는 아닌 거야. 왜? 당론이 아니었으니까. 그러고 민주당이 어떻게 발표했냐? 신문 기사를 보니까 당론으로는 결정하지 않고 국회의원 그냥 개인에게 맡기겠다. 그게 찬성할지 반대할지를 그냥 국회의원 개인한테 맡기겠다. 이건 뭐죠? 우리 이재명 지킬 생각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당론으로 결정을 못했을까요? 민주당에서. 아니 거기 밀어붙일 사람 많잖아. 뭐 박강원이 밀어붙였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정청래 무식하잖아. 그러니까 뭐 밀어붙여도 되고 고민정 그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얘기하는 분 고민정 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어? 강성 그 친명계 국회의원들이 확 휘어잡고 그냥 전체 회의를 열어갖고 이거 당론으로 결정합시다. 막 의원총회에서 막 그냥 우겨갖고 이거 당론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못 나가. 야, 다 문 잠궈 막 이러면서 문 잠궈. 아니 이렇게 하고 때를 써서라도 이재명을 살리려면 그렇게 당론으로 결정을 하면 되잖아. 그럼 엄청 부담이거든. 이 반대표 던지기가. 그런데 왜 당론으로 결정이 안 됐을까? 그거는 뭐 너무 뻔하죠. 당론으로 결정하자는 얘기가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의원총회에서. 안 나왔을 리가 없어요. 예. 그런데 왜 당론으로 결정하는 게
합의가 안 됐느냐? 거기에 반발을 하는 세력이 못지않게 강했다는 거야. 그래서 친명계가 밀어붙일라 해도 이거 잘못 밀어붙였다가는 오히려 이거 내가 작살나겠네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지. 예. 그리고 이 돌아가는 판세가 이게 범상치가 않은 거야. 이게 무조건 이게 밀어붙일 만한 게 아니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대표적인 뭐 정청래, 고민정, 뭐 김남국 이런 그 친명계 의원, 뭐 민영배 이런 친구들이 무식하게 당론으로 확 밀어붙였다가 지금처럼 예? 지금처럼 만약에 그게 뒤집어졌어. 그래갖고 그냥 이재명이 구속돼 갖고 그냥 그 깜빵에서 못 나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러면 그걸 밀어붙였다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죠? 다 공천 학살이야. 다 공천 학살이야. 빼도 박도 못하게 그 피할 여지가 없어요. 그나마 그걸 멈췄으니까 고민정이든 정청래건 비빌 구석이 있는 거야. 이제 누구 이제 새로 리더십이 나오겠죠, 그죠? 이재명이 물러가면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누가 또 이제 나와서 이제 내년 그 총선을 이끌겠지. 제가 그랬잖아요. 그 포스트 이재명에 누가 나오느냐가 중요하다고. 우린 그걸 워치아웃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무식하게 물어붙였다가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고민정도 그렇고 정청래도 그렇고 뭐 김남국은 안 나온다고 얘기했지만 뭐 박강원 뭐 여러 사람들이 왜 이재명을 그렇게 물고 빨고 했을까요 그동안? 이유는 딱 하나야. 사람은 내가 얘기를 했잖아. 기브 앤 테이크라고 이 세상 사는 원리가 내가 너를 그냥 이렇게 목숨 걸고 보호해 줄 테니까 이재명 너는 나한테 공천을 갖다가 확실하게 보장해 줘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유는 딱 하나. 국회의원이 왜 이재명 친명계에서 그렇게 난리를 쳤느냐? 이유는 하나야. 그 이유가 뭐라고요? 공천 때문에. 왜? 국회의원은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선거가 코앞이야. 근데 공천은 받아야 돼. 근데 현재로는 이재명이 공천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 왜? 당대표니까. 그래서 이게 묻혔는데 소영길도 마찬가지죠. 예, 소영길도 모르긴 몰라도 뭐 내년에 또 자기가 지역구 물려줬으니까 좋은 자리에 공천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랬는데 쉽게 해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적 능력이 떨어지면 어쩔 수가 없다고. 송영길도 그렇고 이 판단이 아니 이재명의 자기의 인생을 걸겠다 그 판단을 했을 거 아니야. 친명계로 그렇게 날고 뛸 때는 이제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성공이 안 돼. 쉽게 해서 라인을 잘못 잡고 판단을 잘못한 거지.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거는 왜 당론으로 결정이 안 됐을까? 국힘은 그걸 당론으로 결정했는데 왜 민주당은 그걸 당론으로 결정을 안 했을까? 그런 조짐들이 그게 시그널이죠. 네. 그런 조짐들이 이미 있었다. 오직 딱 하나가 있어요. 오직 딱 하나 이재명을 강력하게 보호해야겠다는 거는 뭐였냐 하면 강의원이에요. 강의원. 이 강의원이 무슨 특보다 이재명의 특보다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그러면 강의원은 왜 이재명을 그렇게 지키려고 물고 딸고 난리를 쳤을까요? 예? 김보통님 예.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분노 조절 잘 되는 정청래 자기 분리할 때는 누구보다도 이성적이네요. 지금 정청래가 이재명 체포동의안으로 한마디도 하는 거 봤으니까 딱 이따 조용히 아는 거야. 딱 느낌이 온 거야 정청래가. 그러니까 안 나서
유일하게 낮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강위현 씨예요. 강위현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 내가 만약에 반대를 한다고 내가 끝까지 추적해갖고 완전히 협박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끝까지 추적을 해갖고 내가 떨어뜨리겠다. 내년 총선 때 낙선 운동하겠다. 떨어뜨리겠다. 내가 끝까지 추적한다. 이렇게 해서 막 뭐 미리 뭐 받아라. 내가 이거 반대하겠다. 부결 해갖고 뭐 80명 이상을 갖다가 그 국회의원을 막 연락해갖고 띄웠습니다. 예. 근데 뭐 80명 받으면 뭐해? 정족수에 모자랍니다. 그러면 강의원은 본인이 뭐 공천받을 것도 아니고, 예? 그럼 왜 그렇게 난리를 친 거야? 이재명의 강의원은 기브앤테이크라고 했죠. 기브앤테이크. 그럼 강의원이 테이크할 건 뭐냐? 강의원이 그걸 보호하는데 그러면 이 테이크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원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걸 지배한다. 그 다음에 세상의 원리는 기브 앤 테이크. 예. 기부도 없고 테이크도 없는 거예요. 예. 기브 앤 테이크. 뭘 갖다 줬으면 받아내는 것. 예.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뭘 테이크 하려고 그랬냐? 강의원은요, 이거요. 한 총련의 핵심 인물이에요. 예. 이게 제가 잠깐 찾은 기사를 한 총련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이게 주사파입니다. 가장 강력한 조직이에요. 주사파. 그러니까 요거는 그 좌파의 그 7가지 영역 중에 첫 번째, 이 우리나라 전복 세력, 첫 번째,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1997년 5월은 한 총련 주사파 운동이 몰락하는 분기점이었다. 열흘 남짓한 기간에 한 총련 폭력에 민간인 2명이 죽었다. 학생운동이 공권력 같은 외부 충격이 아닌 이념과 폭력이라는 요인으로 내파를 겪었다. 5월 26일 전남대에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을. 한 총련 애들이 때려 죽인 거야. 이게 한 이종권 사건이 벌어졌다. 사법 처리된 18명 중에는 한 총련 산하 남총련 광주 전남지역 총학생회 연합 의장이었던 정의찬도 있었다. 그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김대중 정부에서 사면 복권됐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 측근이다. 예, 측근이에요. 당시 사건 관련자 중에 복역 이후 강도, 성폭력,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도 있다. 이게 지금 한 총련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한 총련 주사파 운동은 해체됐어요. 예, 공중분해. 예. 그런데 이 강의원은 한 총련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 있냐면 이렇게 지금 이제 뭐 다 색출해갖고 낙선운동 하겠다라고 협박한 그 강의원은 어떻게 한 총련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종건 사건이 있었지만 한 총련은 5기 출범식을 예정대로 준비했다. 수만 명이 횃불을 들고 20대 젊은이를 의장으로 지도자로 떠받드는 기괴한 행사였다. 지금 북한을 보면 유사한 구석이 많다. 출범식을 준비하던 6월 3일 한양대에서 선방기능공이 한 총련 간부들에게 몽둥이로 맞고 물고문을 받다 죽었다. 또 죽었어요. 한양대에서. 이석 사건으로 모두 22명이 입건됐다. 무고한 시민 2명이 연속해 죽었지만 한 총련은 얼마 뒤 강위원, 여기서 강위원이 나와요. 자, 전남대에서 1명 죽고 그 다음에 한양대에서 또 죽고 다 그 한 총련 애들이 때려 죽인 겁니다. 그런데 한 총련은 얼마 뒤 강위원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한총련 5기 의장으로 옹립했다. 여기서 그 강의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5기 그 한총련 주사파 의장인 거예요. 예. 강의원은 사건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국보법 위반으로 한 달 뒤 구속됐다. 1년 뒤 대법원은 한총련을 이적 단체로 규정하고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 역시 김대중 정부에서 사면됐다. 이겁니다. 예. 이 강의원의 연결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강의원은 왜 이재명 옆에 붙어서 다른 사람이 다 떠나갈 때 왜 강의원이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국회의원들을 협박하고 이재명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했을까요? 뭐 얘기는 간단해요. 이재명을 살리면 그 와해됐던 한총련 주사파를 다시 부활시키겠다 이겁니다. 강의원의 테이크는 그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 네가 살아나면 나한테 한총련 주사파를 다시 부활시키게 해줘. 그거죠. 그래서 강 의원이 그렇게 난리를 쳤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각자 그 행동이 다 이해되죠? 그 사람들이 왜 각자 강 의원은 강 의원 나름대로 왜 그런 짓을 했고 문재인은 문재인 나름대로 왜 그런 짓을 했고 박강훈은 박강훈 나름대로 왜 그런 짓을 했고 정천회는 왜 콱당하고 있고 뭐 그 설명이 좀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얻을 결론, 이제 1시간이 다 돼가는데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레슨을 받아야 되잖아. 뭔가 그 우리가 항상 그 사건을 보면 아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한 110분 정도 접속해서 듣고 계시는데 예, 제 말을 갖다가 한번 잘 동화책님 한 발 두 발 앞선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정치는 정치 얘기, 뭐 사회는 사회 얘기 이렇게 끝나면 우리 인생에서 얻는 건 없잖아요. 예? 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아 쟤는 저렇고 저렇고 하고 싸워. 근데 내 인생에는 아무 득이 없어. 그러면 그거는 좀 시간 낭비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뭐 크고 작은 사건, 그게 뭐 정치 얘기건 사회 얘기건 뭐 어떤 다른 역사 얘기건 간에 그 속에서 어떤 레슨을 얻어서 내 삶의 질을 풍요로운 품질 좋게 제가 그러잖아요. 인생의 성공은 삶의 질이라고 품질이라고 내 품질을 자꾸 이렇게 높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이재명을 그 대통령의 0.73%로 떨어진 그 시점이 아 이재명은 이제 운이 다했다. 승승장구로 계속 올라왔는데 이제 운이 끝났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운이 다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운이 다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운이 다했다는 것을 몰라. 모르고 운이 닿은 그 시점 있잖아요. 그 시점 이후로도 계속 악수를 둬. 계속 악수를 둬. 근데 운이 트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운이 아직 이렇게 상승 기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수를 둘 때 이게 묘수를 둬. 악수가 아니라 묘수를 둬. 나는 그 묘수를 지금 어디서 발견하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님한테 묘수를 발견해. 제가 그랬잖아요. 한동훈을 저는 기껏해야 검찰총장 정도 임명하겠지. 그게 맥시멈이다 생각했는데 그냥 법무부 장관으로 한 게 저게 가능해? 감당이 돼? 근데 그게 묘수였던 거예요. 기가 막힌 묘수였던 거예요.
이동관 위원장을 방통위 위원장으로 세운 게 기막힌 묘수였던 거예요. 지금 유인천 장관을 다시 이렇게 그 문체부 장관, 그게 기막힌 묘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운이 다한 사람과 운이 계속 피크를 치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그거예요. 운이 다한 사람은 자꾸 악수를 둬. 악수를 두는데,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화요일 날. 이재명 씨가 이 전체 좀 이렇게 득도, 이쪽,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좀 연구해서, 영적인 세계를 연구해서 이 세상을 좀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었으면 대통령 0.73%로 딱 떨어졌을 때, 이게 지금은 하늘의 운이 다했구나 하고 이낙연처럼 미국을 가든지 유럽을 가든지 소영일처럼 파리를 가든지 갔어야 됐다고. 예? 그때 갔으면 대장동이 이렇게 안 커졌다니까. 백현동이 이렇게 안 커졌다니까. 왜? 깔 이유가 없잖아. 아니 다 털고 가겠다는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깔 이유가 있어요. 예? 그건 좌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파에서도 마찬가지지. 김보통님, 탁월하십니다. 내용이 알차네요. KNL과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방송.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기저기서 그냥 다 듣는 얘기를 하면 왜 1시간 동안 유튜브를 쳐다보고 있냐고. 시간 낭비다.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 1, 2분이면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1시간 투자해서 유튜브를 보는 거는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거잖아요. 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고, 예? 다른 데서는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 명언을 또 하셨네. 예. 네, 링컨님 맞는 말씀입니다. 그랜디 미렌 브레드님 저수지 돈 때문에 떠날 수 없었나 봐요. 그 일리가 있네요. 돈 때문에 누가 파갈까봐 저수지도 파갈까봐. 어, 선호누님 맞습니다. 특이한 인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말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뒤로 넘어졌어도 코가 깨진다. 아니 뒤로 넘어졌는데 왜 코가 깨져?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들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이재명 씨의 그 상황이 딱 그 상황이야. 제가 그랬잖아. 이 대통령 선거 딱 끝난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의 행보는 그냥 딱 하나밖에 없다고. 버티기. 어. 그러니까 그게 악수라니까. 그게 버틸 게 아니라 그냥 잠시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어디 해외에 가든 아니면 필리핀 와서 그냥 골프를 치든 이렇게 그냥 좀 떠났어야 돼 현장을. 그러고 다시 재기를 하더라도 1, 2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수술을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악수를 두는 거야. 네. 그러니까 계속 악수를 두니까 어떻게 돼요? 알곡은 다 떨어져 나가고 주변에 사람들 중에 예. 진짜 충신들, 진짜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알곡은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누구만 모여? 쭉정이만 모이는 거야. 아니 이거 조금 실례되는 말일지 모르지만 고민정 씨가 옆에 있어서 도움이 된 게 뭐가 있나요? 정청래 옆에 있어서 도움이 된 게 뭐가 있죠? 뭐 자기 위원장 못 넣겠다고 막 방통위원장 못 넣는다고 막 떼나 쓰고 막 아니 그분이 도움이 된 게 뭐가 있냐고.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한총련 그 강의원 같은 그런 어떤 주사파애들만 옆에 딱 붙어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운이 닿으면 악수를 계속 두니까 이 사람 보는 눈이 이게 흐려져. 판단을 못해. 누가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고 누가 나한테 해가 될지 이거가 구분이 안 되니까 좋은 사람은 다 떠나보내고 다 잘라서 떠나보내고 그렇게 쭉정이들만 주변에 그냥 가득하게 그냥 채워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이 더 안 돌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과를 지금 이재명 씨가 병원에서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예? 그 나쁜 놈들. 어? 내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 아니 뭐 어떤 사람은 뭐 김만배 통해서 뭐 돈을 줬을 수도 있고 그 이제 그 이 대장동이나 백현동 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예? 그런 사람들이 뭐 권순일한테도 뭐 돈 주고 월급 주고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왜냐면 돈의 힘으로 온 거니까 이재명의 힘은 딱 하나야. 족보에 없다고 그랬잖아. 좌파 족보에는 없었어. 그러면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어? 돈의 힘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돈을 쓴 거는 맞지 않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예? 그러면 그거에 수혜를 본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지금 그 결과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겠지. 나쁜 놈들 정말 섭섭하다. 어떻게 그렇게 배신을 때리나. 그런데 이게 그 조금 이 지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항상 뭐가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해요. 제가 로봇치들주 6단계를 설명을 몇 번 드렸잖아요. 네. 자, 맨 위가 뭐 영적 레벨, 그 다음에 가치관, 세계관 레벨, 그래갖고 정체성 레벨, 가치관, 세계관 레벨, 그 다음에 뭐 생각 레벨, 뭐 행동 레벨, 그 다음에 뭐 이제 현상, 이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현상이 지금 1단계로 현상이 이렇게 벌어졌어. 통과가 돼서 자기는 이제 감옥 갈 확률이 뭐 99%야. 감옥 갈 확률이 99%. 이게 왜 99%인지 아세요? 이게 김명수가 대법원장, 그러니까 지금 임기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예를 들어서 뭐 아직도 한 2, 3년 남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장담을 못해. 그런데 이미 김명수가 시그널을 줬잖아. 제가 월요일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최강욱 날린 그 사건. 핵심은 최강욱이 아니라 김명수의 메시지였는데 그 메시지가 뭐라고요? 좌파 판사들한테 그 인권법위원회 한 150, 60명 되는 그 핵심 간부들, 뭐 부장급 이상 그런 아주 요직에 있는 그 법원에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한테 보낸 시그널이 뭐다? 아, 각자 도생이다. 그러니까 나대지 마라. 지금 고개를 쳐들이면 모가지가 날아간다. 그래서 내가 최강욱을 내 손으로 날린다. 최강욱 내 손으로 날리고 나가니까 너희들도 고개 숙이고 있어. 조용히 엎드리고 있어. 튀지 마. 괜히 튀는 판결하지 말고 튀지 마. 그 증거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예. 월요일 날 제가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 그리고 딱 이틀 뒤에 수요일 날 윤미향 사건에서 1심은 그냥 1,500만 원 벌금 나머진 다 무죄 이렇게 끝난 사건을 갖다가 2심에서 부장파다 구도 3명이요. 예. 부장파다 3명이 판결한 판결문입니다. 3명이 그걸 갖다 완전히 뒤집어 갖고 의원직 상실형 징역 이렇게 내렸습니다. 예. 징역에 집행유예사. 그건 이제 제가 내일 설명할 거예요. 제가 썸네일 올려놨죠. 예. 그 윤비양 그 썸네일 미리 올려놨습니다. 내일 좀 자세히 설명할 텐데 그러니까 벌써 좌파 판사들이 김명수의 시그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시그널을 정확히 받는 거야. 딱 위에서 시그널을 딱 보내면 아 이게 어떤 사인이구나 딱 해갖고 벌써 이틀 만에 딱 윤미향 사건 뒤집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판사가 설사 좌파 판사가 영장실질검사를 하더라도 이미 김명수 대법원장이 시그널을 명확하게 줬기 때문에 정말 뭐 그 판사가 뭐 세상 말로 완전 또라이가 아닌 이상은 좌파의 그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이건 뭐 99% 그냥 구속입니다. 그 자리에서 구속이야. 이건 뭐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이 이 상황까지 온 거를 로버트 딜치의 6단계로 잘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왜 이렇게 시작이 됐겠어? 결국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제일 상위 레벨, 그 6단계의 그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세팅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 이재명의 정체성이 그렇게 세팅이 됐고, 그 다음에 정체성이 이렇게 세팅이 되니까 이재명의 세계관과 인생관이 그렇게 세팅이 된 거야. 그러니까 뭐 형도 그냥 강제로 정신병원 보내고 뭐 형수한테도 뭐 찢어버리겠다. 뭐 그래서 아주 그냥 붙잖아. 그냥 그 호가 붙잖아. 그 찢재명이라고 아예 호를 붙였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니까 결국은 결론이 이렇게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뭘 요거치 질치 그랬잖아요. 상위 레벨이 하위 레벨을 지배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세팅을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레벨. 예,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런 공부와 연구가 중요하다. 이걸 꼭 우리가 알아야 참 인생이 뭐다. 이런 걸 알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레슨을 그렇게 잡습니다. 남 탓할 게 아니다.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세팅을, 인생의 세팅을 영적인 레벨이고, 뭐 여러 가지, 또 자기의 어떤 그런 뭐 정체성을 그렇게 세팅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인생관을 그렇게 세팅을 했고, 세계관을 그렇게 세팅했고, 그러니까 그런 결과물로 오늘날의 결과가 나온 거다.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마라. 그겁니다. 그건 우리도 그래야 돼, 우리도. 우리도 남 탓하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 뭐가 잘못됐는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여러분의 그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후원해 주신 분 구독 후원 계좌 파더 승만리님 선교 후원 1차, 2차 감사드리고요. 오피님 감사드리고요. 계좌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슈퍼챗 파더 승만리님, 난수박주스 여가시러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또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 박세현님, 치치님, 김영숙님, 빌림님, 체럽21님, 파더 승만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모두 함께할 승리의 그날을 위해 직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멤버십 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기간을 정했습니다. 10월 18일까지. 이 이메일로 여러분이 아무래도 뭐 개인적인 컨설팅이겠죠. 그런 주제와 내용을 좀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주시면 제가 이렇게 다 종합을 해서 공통된 주제를 좀 찾아서 제가 열을 잘 준비해서 10월 29일 일요일 오후 8시 방송에서 방송하겠습니다. 네. 멤버십 컨설팅 방송. 또 이번 기회에 또 멤버십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또 해주셔서 같이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기성님의 감동적인 글을 제가 읽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커뮤니티에도 띄운 글인데 감동적이라서 제가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콘텐츠를 다시 보기로 보고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유익하고 저 자신과 이 사회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좌파를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제 주위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선동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윤석열 대통령처럼 지혜롭지만 용기 있는 대통령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치인 중 누가 비슷하게나마 할 수 있었을까요? 평생을 범죄와 싸운 남의 눈치가 아닌 원칙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신 분들만 가능하겠죠. 다행히 용기 있는 장관들과 장관 후보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들도 함께 싸울 거고
내년 총선에도 기존 김무성계 기회주의자들이 아닌 용기 있고 실력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늘어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기석 님이 참 잘 정리를 해주셔서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채창에 써주시면 제가 한번 같이 읽으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방송을 이번 주 월요일부터 그냥 매일 오후 8시에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6일을 갖다가 한번 매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매일 8시에 8시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쌀국수 드세요. 구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잘 잔치국수 오늘 같은 날 쌀국수 잘 먹겠습니다. 아, 동화책님 공부 많이 하신 분이 다르네요. 사실 저는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영적인 세계 연구,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연구, 제가 20년 이상 했다고 그랬죠. 뭐 MBA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세상 사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램램님, 2단. 네, 맞습니다. 네, 끝이 다른 거죠. 나름이더라. 그 다음에 김보통님, 네, 탁월하십니다. 내용이 알차네요. 네, KNL과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방송. 네. 사람마다 이제 다 김용호 부장님은 김용호 부장님 나름대로의 그 달란트가 있잖아요. 네, 탁월한 취재력과 정보력. 저는 이제 제 달란트는 그거잖아요. 네, 분석력. 네, 컨설팅을 하려면 분석을 잘해야 되니까. 네. 분석력과 포캐스팅.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라는 그 예측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 인생을, 저는 참 그거 많이 고민했거든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접근을 하다 보니까 뭐, 인간 연구도 몰입하게 되고, 뭐, 영적 세계에도 몰입하게 되고, 뭐, 그런 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관심은 항상, 어떻게 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인생의 품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네, 이게 아주 악본이었습니다. 그랜드 미랜드 레드님, 이재명이 저수지 돈 때문에 떠날 수 없었나 봐요.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네. 선호님, 맞습니다. 특이한 인간이죠. 동화책님, 딴 데는 머리 아파 안 듣습니다. 딴 데는 방송이 머리 아파 안 듣습니다. 진지하게 듣는 방송은 김영호도 좀 듣다가 여기가 처음입니다. 진지하게 듣는 방송이 이렇더라 채널 처음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역시 동화책님은 그 이렇더라의 아주 애청자, 네, 애청자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들레님, 남국이도, 김남국도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맛이 갔죠. 김보통님, 성남시장 정도에서 적당히 먹고 먹튀를 했어야 되는데 똥을 더 큰 똥으로 덮는 사람을 살아온 이재명은 멈추는 법을 몰랐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성남시장 뭐 그 정도에서 그냥 만약에 세상 말로 그냥 먹튀했으면 뭐 일이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지금 뭐
그 검찰에서 쓴 걸로 보면은 뭐 거의 무기징역, 거의 지금 무기징역 분위기 아닌가요? 이 다시 세상을 못 볼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씨는 심각합니다, 지금. 예, 치치님, 멋지네요. 예, 공감되는 글이네요. 예, 오기성님, 예, 정말 글을 잘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김보통님, 이렇더나 채널명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아, 제가 말했죠. 왜 이렇더라 그 이름인지.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더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갑을 갖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 60년이면 한 바퀴를 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생을 한 바퀴 돌아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사는 게 이런 거구나. 돈이라는 게 이런 거고, 권력이라는 게 이런 거고, 인간관계가 이런 거고, 그래서 이렇더라 이렇게 진 겁니다. 채널 이름을. 맨 처음에는 막, 이게 뭔 말이에요? 어려워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더라. 이렇더라. 이렇더라 채널명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인생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따뜻한 말이고, 실제로 내용도 그래서 힐링이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들레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돼야죠. 이거는 좀 살아 돌아오기 힘들 것 같아요. 세상 보기는 쉽지 않고요. 이 기세를 몰아서 이제 내년 총선에 과반 이상 갖고 있는 우파가 그리고 이 좌파 척결과 동시에 뭘 해야 된다고요? 까짜 우파들 같이 싹쓸이 해야 됩니다. 자, 또 그 내일 윤미향 판결에서 그 대법원 판결이 변하고 있는 그 분위기 있잖아요. 제가 이미 썸네일을 올렸